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핵심 위주로 말씀은 드리는데요. 오늘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지호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블루카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원을 할 때 블루카본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외부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게 기업을 참여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IPCC에서 개요서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 개요서가 통과가 된 뭐 갯벌이라든지 비식생 갯벌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대 퇴적상이라든지 해조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에서는 갯벌법의 근거를 두고 지금 그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외부 사업 방법론을 하나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왔고요. 해양보호보건처장으로 있습니다. 해양보호보건처는 우리나라에 있는 39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갯벌 복원이라든지 뭐 국가생태공원, 세계유산 이런 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발표 자료는 많지만 좀 넘어가야 되는 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지호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언급 안 된 거 위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해양 쪽에는 이제 염습지라든지 아니면 이미 인정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IPCC에서 인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뭐 비식생 갯벌이라든지 뭐 굴폐각 활용이라든지 좀 더 그 앞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량도 이미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목표치가 되어 있고, 블루카본 해양 흡수원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해양경공단이 인벤토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블루카본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기초값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지금 갯벌내 염습지나 해초대 신규 조성으로 하는 목표치도 지금 현재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30 보통 이런 목표치는 되게 도전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정책도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자료들은 계속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블루카본 해양 흡수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은 비식생 갯벌이나 바닷숲이나 굴폐각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다 0%라고 값이 뜹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 안 된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초값을 산정 중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0%로 되어 있는데, 식생 조성은 꽤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조금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해수부가 그럼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복원을 달성했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우리가 NDC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식생의 값을, 인벤토리 값을 넣어봤더니 62%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값이 나오냐면 식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기초값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나 이런 것들은 갯벌 면적 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기초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복원된 값을 산정할 수 있는데, 염습지는 그게 없어서 일단 약간 그 서로 타협이 돼서 산림이나 갯벌에 있는 값과 달리 기존에 있던 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을 달성한 걸로 이제 편입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전문가 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인정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해프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인지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블루카본 연구 흐름도는 앞에 정지호 박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 사업 방법론을 포함한 새로운 블루카본의 대상이 될 만한 곳들에 대한 연구를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일단 목표를 삼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방법론적인 지원은
해수부 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시차가 안 맞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블루카본.kr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루카본 인벤토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NDC 목표에 따른 모니터링은 방법론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론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이제 스캐닝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값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갯벌이라든지 염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값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여기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론은 지금 현재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8, 9월에 제일 번성할 때 보는 방법론이면 이걸 이제 개선해서 1년 내내 값을 레이어를 해서 뭐 중첩해서 이제 값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선 방향이 나와 있는 상태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럼 갯벌 복원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 똑같은 방법론상에서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매뉴얼로 추가하는 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론이 변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하는 거 상에 그 갯벌 복원이 된 지역이나 염습지 복원이 된 지역이 이제 추가돼서 값이 반영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갯벌 복원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갯벌 복원 사업이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갯벌법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업이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만 해도 부안이 이제 부안군에서 예산을 하나 반영해서 내년에 새로운 그 식생보건 사업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저희가 중요시하는 이제 가이드는 갯벌 생태계 보건 사업 지침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내년에 이제 조금 일부 수정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갯벌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위 법령이나 기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벌 복원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자체에서 요런 지역 일단 해수부에서 사실 공모를 합니다. 그럼 거기를 보고 지자체에서 이제 그 약간 간단한 제안서를 제출하시고 그거를 이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이제 배정이 되게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가끔 쪽지 예산으로 이렇게 그 따로 준비하신 제안서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진행이 되고 그 지방비 30은 대부분은 시설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해수부가 열어놨습니다. 참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30%로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원래 하시고 싶었던 뭐 탐방로라든지 뭐 그 약간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가장 큰 차이는 갯벌 복원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5년간 강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해양 이용 영향 평가나 아니면 환평 받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하듯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갯벌 복원에 대한 효과가 정량적으로 산정이 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지금 매뉴얼이 개선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위탁하게 되면 주로 이제 복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식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한 다음 복원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복원 효과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블루카본 관련된 사업도 진행되기 때문에 블루카본 탄소 흡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원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복원 유형들은 맨 마지막에 소개드릴 블루카본 관련된 유형이 제일 중요할 수 있지만 요것들도 나중에 28년부터 그 새로운 방법론이 소개가 되고 그 갯벌이 이제 공식 인정이 되면 이러한 갯벌 복원 유형들도 결국은 블루카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갯벌이 복원됐다는 증명이 되면 그게 이제 블루카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간단한 유형으로는 해수가 막혀 있던 곳을 소통해서 단절돼 있던 갯벌을 이제 그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갯벌 재생형이라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폐염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파도 이런 곳에 이제 폐염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벌어진 땅처럼 되어 있고 원래 갯벌이었던 곳을 막아서 이제 염전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 용도가 폐기된 후에 다시 터서 갯벌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런 거야말로 이제 갯벌의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블루카본으로서 나중에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능 개선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간단한 예로 뭐 굴폐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쌓여서 오염이 계속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염원이 있어서 갯벌의 건강도가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복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고요. 현재는 순천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수역 복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긴 한데요. 뭐 이제 하구역에 있는 어떤 곳을 기수역이라고 하면 염분과 담수가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위적으로 있던 것을 터서 이제 복원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 사례는 하나도 현재로는 없고요. 그 충남도에서 하나 제안하셔서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갯벌 유형들은 내년에 이제 관리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서 조금 하나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홍보를 드리자면 해양 보호 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그런 유형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드릴 식생 복원도 아예 명칭을 블루카본 복원 이렇게 좀 크게 가져가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 되는 식생 복원인데요. 식생 복원은 명칭은 이제 경관 개선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식생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목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했던 거는 이게 원래 그 블루카본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되기 전에 이 복원 유형이 들어가 있고 시범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처음에 컨셉은 뭐였냐면 뭔가 식생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좀 생태 관광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부수적으로 이제 블루카본 흡수도 가져가자라고 해서 경관 개선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식생 복원을 지금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고 본격으로 된 건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가 있을 텐데요. 사례로는 지금 그 4개의 시범 지역들을 조금 소개드리자면 그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들여서 데크나 전망대를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 효과를 한다라고 해서 요즘 좀 기사에 나와서 시끄럽긴 한데요. 서귀포 성산 쪽에 그 해안 사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순빅이라고 그 세미 맹그로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탄소 흡수 효과가 높은 다년생 염생 식물을 이제 식재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원래 여기 많이 들어가서 훼손이 되고 있어서 그걸 통제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신안 북부 쪽에 칠면초가 원래 자생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잘 안 자라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칠면초를 대규모로 이식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근소만도 이제 같은 컨셉입니다. 가로림만 역시 같은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료된 사업지는 대부분 해수소통이나 갯벌 재생형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블루카본 관련된 것들이 신규 예산을 성공적으로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없기는 한데요. 지금 1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전북도만 직접 수행을 하시고 전북도 고창만 지금 직접 수행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공단에 이제 사업이 이관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경관 개선형으로 되어 있는 고창군 요 사업은 고창군이 직접 하시다가 도저히 이게 갯벌 복원 효과를 이제 도출하시기에 조금 그 직접 수행하시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내년부터 다시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 사업은 앞에 그 이미 정지호 박사님이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외부 사업이 저희가 왜 이거를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기아 자동차랑 같이 매양리 복원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기아 국가 사업이면 사실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했을 텐데 기아 자동차는 아무래도 ESG 차원도 있지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가져가시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지금 해양 쪽에 쓸 수 있는 외부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외부 사업을 하나 만든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그 탄소 배출권에 이제 크레딧을 받고 싶은 곳에서 외부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의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진자는 결국은 방법론을 외부 사업자가 누군가가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와 함께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환경부나 이제 관련 기관에 이제 승인 정찰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뭐 방법론이나 인증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카본, 특히 이렇게 식생을 하거나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외부 사업이 인증된 사례는 방법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지금 지난 2년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만든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요 변수를 도출해서 방법론을 만들고 신청을 해서 승인받는 데까지가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승인받는 절차가 저희가 오래 받는 거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환경부에서 의견, 다른 곳은 아무 데서도 의견 안 오고 다 동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만 이제 추가 의견들이 오셔서 그 관련돼서 해수부 통해서 이미 재협의를 2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는 걸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게 지금 외국에서 유엔에서 이런 그 연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비연속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지침이 하나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환경부 지침을 개정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승인해야 된다는 논리로 올해는 아마 승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내년으로 이게 넘어가는 분위기고, 사실은 산림종에 있는 외부 방법론 인정받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처음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경기도가 됐던 다른 어느 분이 저희가 했던 거라 비슷한 보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방법론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완전 통과된 버전은 아니지만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공유해서 같이 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승인받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다 받은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까 정지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외부 사업론을 승인해주고 하는 거에 조금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염생 식물의 복원에 대한 외부 방법론이기 때문에 특정 다른 방법론, 다른 걸로 만약에 탄소 크레딧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외부 방법론도 개발하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하나 정도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긴 하고요. 기존 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이제 여러 유형별로 외부 사업 방법론을 계속 이제 그 저희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아 자동차에서 저희와 함께한 매양리를 기준으로 외부 방법론은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실 수 있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했던 거 기준으로 뭐 8톤, 68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그냥 휙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말이 많은 매양리 복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라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식생복원 자체가 약간 시범으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기아 자동차 같은 약간 ESG 더하기 탄소 배출권까지 고려를 하는 그 기업들한테는 좀 흥미를 유도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매양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예산을 기아가 들여서 했지만, 내년에는 서천에서 국비까지 합쳐가지고 260억짜리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기아 블루카본 2단계라고 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때 좀 부족했던 거를 보완을 하는 사업들을 여전히 이제 기아 같은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하는 거는 진행이 되고요. 그 지난주도 삼성전자랑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관심은 가지십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탄소 배출권만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히 국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그 가격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더하기 뭔가 인식 증진까지 ESG까지 고려한 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좀 드릴 거고요. 아마 내년 1월에 해수부 장관님, 기아자동차 사장님 뭐 이래 가지고 그 MOU 또 하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양리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복원 사업을 했더니 실제로 칠면초가 거의 뭐 식생 면적 자체는 7배, 8배 이제 면적이 늘었고 그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 계속 확대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 외부 사업로 외부 방법론이 확정되고 나면 매년 이제 그 탄소 크레딧을 가져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면적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크레딧도 가져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과학 조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될 것 같고요. 시작은 8톤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요거를 훨씬 그 칠면초가 계속 옆으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2030년도에 거의 4배, 5배 더 확대하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